지식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메리 크리스마스 everyone!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RC 담당하고 있는 최민지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크리스마스이면서 올해의 마지막 정기 토익 시험일이었는데요. 날씨도 굉장히 추워서 아침에 시험을 보러 가면서 괜히 시험 보러 가는 건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총평을 진행하기 전에 아까 해커스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시험 문제 어땠는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 해커스 수강생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셨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연말이면서 또 크리스마스 시험이라 그런지 우리 좀 문제들도 난이도도 쉽고 우리한테 좀 선물 같은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의 난이도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여러분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토익 문제들, 무료 자료들, 그리고 강의들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제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총평 다 시청하신 이후에 해커스 영어 사이트 한번 방문해 주시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험 난이도 어땠는지 우선 파트 5는요 제가 중하 이렇게 정해보았고 파트 6는 중 해보았는데 사실 제가 처음 시험 보고 나왔을 때는 오늘 시험 좀 쉬웠네 그래서 파트 5랑 6 둘 다 중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막상 라이브에서 채팅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해보니까 파트 6 같은 경우에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파트 5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많이 궁금했던 문제들 그리고 논란이 있던 문제들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하면서 우리 영상 같이 시청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트 5는요. 우리 101번부터 30문제 출제가 되는데 거기서 어휘 문제가 13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가 17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두 문법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문법으로 보기 몇 개를 소거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해석해서 풀어주는 문제도 있어서 사실 어휘 문제가 한 16개에서 7개 정도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법이랑 짬뽕해서. 자, 근데 또 품사 중에서는요. 이제 동사, 명사, 전치사가 각각 5문제씩 나왔어요. 굉장히 많았죠. 마찬가지로 아예 해석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문법을 봐서 이제 품사를 맞게 고르는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 항상 많이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4문제씩 나왔었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2문제, 분사 2문제. 근데 이제 한 분사 문제는 문법을 따져야 하는 문제였고 한 분사 문제는 그냥 형용사처럼 A, B, C, D 4개 중에서 해석해서 고르는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딴 때보다는 적게 한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동명사 문제 오랜만에 나왔고 사역동사 문제도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하게 한 문제씩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논란 문제 첫 번째는 바로 sale 그리고 sales를 구분해보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콤마 앞에는 although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부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럼 콤마 앞은 수식어니까 사실 이 문제의 답을 고를 때는 별 상관은 없는 부분이었고 이제 뒤쪽부터 주절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have increased 여기가 동사의 자리니까 그 앞에 주어에 들어가는 단어를 고르는 건데 우리 have가 복수 동사란 말이죠. 그러면 주어 자리는 복수 명사가 주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sales. 근데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보단 조금 더 문장 구조가 복잡하게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를 우리가 단수 복수를 찾기가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우리 주어 동사 사이에 생략할 수 있는 수식어들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잘 가로를 쳐서 날려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전치사, 명사라든지 가끔씩 뭐 투부정사의 덩어리나 분사의 덩어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 날려버리고 주어 동사 수일치 잘 해줘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우리 보기 중에 selling이라고 동명사에서 주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기도 했는데 우리 동명사도 그렇고 sell도 그렇고 둘 다 단수 동사와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수 동사 있으니까 무조건 복수 주어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윌리스 씨가 그의 가게를 라디오에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further 그리고 previous 형용사를 구분을 해보는 문제인데 우리 지금 이렇게 assistance라는 명사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랑 해석했을 때 자연스러운 것을 골라줘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추가적인 도움, further assistance가 정답인데 우리 또 어떤 사람들은 미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previous도 어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가 있는데 사실 previous의 정확한 뜻은 이전에 라는 뜻이고요. 또 방금 제가 한국말로 했던 것처럼 미리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거면 previous assistance라는 말을 쓰진 않고요. If you need assistance in advance, 사전에 미리 필요하다면 이런 말을 오히려 뒤에다가 붙여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말로 생각했을 때 말이 되니까 영어로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류예요. 그래서 영어로 쓰이는 말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further assistance 이런 단어 익혀두시고요. 또 further는 어떤 뜻으로도 많이 쓰이냐면 얘가 추가적인 이란 뜻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도움 또 더 많은 문의, 더 많은 질문들 그래서 further question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 further action 그 다음에 추후의 공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시 대기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further notice 그리고 또 더 많은 논의를 하기 위하여 다음 세션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further discussion 같은 느낌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요. 명사 해석 문제였어요. product 그리고 quality를 비교를 하는 건데 우리 여러분 사실 요새 또 크리스마스고 해서 제가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연말에 어울리는 우리 와인 많이 마시잖아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런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와인의 빈칸에 되게 기뻐했었다 만족을 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와인의 품질에 만족을 했었다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장의 의미를 깊이 해석 안 하고 그냥 와인 제품이겠네 해버리면 와인의 제품에 만족을 했어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까지만 보면은 프로덕트도 어울릴 수 있겠지만 뒤까지 해석해봤을 때는 품질에 만족을 했었다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놓치면 굉장히 아쉽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will continue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미 동사를 문장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사를 고르면 안 돼요. 근데 은근히 have를 고른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라이브에서 확인해 봤을 때. 자, 우리는 일단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인 A, B번 have나 다른 보기는 없애주시고 이 continue가 이제 타동사로 쓰여서 자기 목적어 자리에 무언가를 데리고 오는 건데 이 목적어 자리에 미링스까지 딸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명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이런 준동사를 답으로 골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 having 이 동명사가 정답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continue 계속하다 라는 동사나 아니면 시작하다 begin, start 그리고 좋아하다, 사랑하다 love, like 선호하다 prefer 그리고 싫어하다 hate 자, 요런 동사들은요 자기의 목적어로 동명사를 쓸 때도 있고 투부정사를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의미 차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동명사, 투부정사 둘 다 되면은 쌤 문제 나오면 답 어떻게 골라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 다 될 때는 둘 다 ABCD 보기에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도 보기 중에서 답이 될 만한 게 동명사밖에 없었지 투부정사는 애초에 보기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런 동사는 목적으로 둘 다 쓸 수 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all과 so 사실 쉽게 바로 all이 정답이네 라고 골랐을 분들도 있겠지만은 문장 구조가 그렇게 쉽지만 않았기 때문에 all이 딱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다른 거를 고른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필요한 거는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명사가 있죠. 그럼 명사랑 같이 쓸만한 형용사를 할 수 있는 거, 한정사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단어가 되기 때문에 모든 tenants 세입자들, 모든 주민들 해서 all이 정답인데요. 여러분, so라는 친구가 접속사도 할 수 있고
부사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접속사일 때는 등이 접속사죠. 자, 요때는 무조건 절과 절을 앞뒤에 연결하는 기능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냥 부사일 때는 It's so pretty, 너무 예쁘다, 이렇게 너무, 매우란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so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같이 써야 돼요. So expensive, 매우 비싸다. 그래서 so expensive처럼 형용사나 부사가 뒤에 따라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문장에 있는 단어는 tenant, 명사죠. 그러니까 사실 so랑 같이 쓰지도 못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기에서 또 접속사 that도 있긴 했는데 여러분 이 친구도 접속사죠. 그럼 문장에서 사실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 접속사가 있으면 얘가 또 자기의 절을 데려오니까 문장에서 동사도 여러 개고 이래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접속사를 고르는 상황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세입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따르도록 동의를 해야 한다라는 문장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at과 as. A, B, C, D 전부가 전치사들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치사 중에서 이 문장에서 뒤에 있는 명사랑 어울리는 게 뭔지 골라주면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 beginning of next month, 다음 달 시작. 그럼 다음 달이 시작할 때, 뭐뭐 할 때, 그래서 at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at은 시각이랑도 같이 어울리고 시점이랑도 어울리죠. 그래서 뭐 월 말에, 월이 끝날 때, 시작할 때 이런 시점이랑도 as를 쓰는데요. 여러분 근데 as라는 보기를 헷갈렸을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as가 뭐뭐 할 때란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치사일 때 그런 뜻이 아니고 부사절, 접속사일 때 그런 뜻으로 쓰여요. 전치사일 때는 뭐뭐로서, as your teacher, 당신은 선생님으로서, 이런 로서란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이거를 전치사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뜻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as를 답으로 고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정답은 at. 자, 그 다음 문제는 considerable, considerate 이렇게 형용사 두 개를 비교하는 해석 문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인문반 수업에서 확실하게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수업을 해요. 우리 형용사이면서 앞에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뒤만 조금 다른 이런 아이들은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로 출제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단 considerable 이 친구는 상당한 그리고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considerate은 사려 깊은, 나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주다니 당신 정말 사려 깊은 사람이군요. 이럴 때 쓰는 considerate이에요. 자, 그러면 문장에서 해석상 어울리는 게 뭐일지 찾아볼 때 성공한 지원자들, 즉 이제 합격을 할 만한 지원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할 만한 사람들은 품질 관리에 있어서 무슨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많은 전문 지식, 상당한 전문 지식 해서 어울리면 considerable expertise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식으로도 많이 쓰냐면 상당한 knowledge, 지식 가지고 있으면 좋다. 또 experience, 경험 있으면 좋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또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상당한 돈을 투자했다. 그래서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시를 들었을 때도 considerable가 어울리는 어휘들을 예시를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considerate은 우리가 의미를 알긴 알아야 하지만 토익에서 이게 많이 쓰이는 상황이 없어요. 당신 정말 사력 있네요 같은 칭찬하는 그런 멘트가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보통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 때, 또 투자할 때 얼마나 하는지 그런 수치를 따지고 이런 상당한이라는 어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이거 두 개 나왔을 때 considerable이 답이 될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문제는 quite과 soon. 그냥 부사들이 보기에 다 있었고 해석상 어떤 부사가 어울리는지 이제 맞춰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자리는 보어 자리 형용사 있으니까
형용사를 강조할 만한 이제 부사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 새로운 G700 인체공학적인 의자는 꽤 편안하다. 그래서 꽤라는 의미로 quite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른 보기는요, 오히려 시제 표현이랑 짝꿍을 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보기였는데요. 여러분, soon은요, 미래동사랑 어울리는 부사로 우리가 시제 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죠. 곧 영화가 개봉을 할 것이다. 곧 밥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동사랑 어울리고요. 또 다른 보기에 ever도 있었는데 ever는 보통 have you ever visited COEX? COEX 방문해 본 적 있나요? 이렇게 현재 완료랑 같이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근데 문장에서 쓰인 동사가 이 두 가지랑 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꽤 편안하다. 이렇게 형용사 꾸미는 부사 골라주면 됐을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including 그리고 in addition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얼핏 보면 해석 문제인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문법 문제죠. 여러분 including은 전치사예요. 뭐뭐를 포함하는, 뭐뭐를 포함하여. in addition은요? in addition은 부사죠. 여러분 in addition to가 되어야지 전치사예요. 이렇게 되어야지만 뒤에 있는 명사랑 같이 쓰는 전치사. 근데 지금 문장에서는요. 앞에 그냥 내용 다 끝났어요. 모든 여행의 준비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끝나고 나서 명사랑 같이 데리고 올 만한 전치사 빈칸에 집어넣어주는 문제인데 우리는 전치사가 including이고 해석상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숙박을 포함하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해서 A번 정답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 in addition은 이제 게다가 라는 의미로 부사입니다. 또 이제 보기에서 instead 이 친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얘도 부사잖아요. 전치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instead of까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한 끗 차이로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치사, 부사,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자면 부사절 접속사까지 해가지고 단어를 봤을 때 이거 뜻이 뭐야? 뿐만 아니라 품사가 뭐야? 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문제. 자, 이 imitating과 imitate을 구별하는 문제도 라이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틀린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틀렸다, 망했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온 예문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간단한 문장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ABCD 보기에서 이렇게 동사인 모양과 ing를 붙인 모양과 또 뭐 동사에 s를 붙인 모양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문제가 과연 동사 문제인지 아니면 동사가 아니고 다른 거를 고르는 문제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주셔야지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접속사도 없고 그런데 문장에 동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동사를 고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동사 원형 이 친구를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뒤에 있는 명사를 끌고 나오면서 앞에 있는 호텔을 꾸며줄 수 있는 현재 분사 ing가 정답이 되겠구나 하는데 우리 imitate이 모방하다, 흉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네치아, 우리 이탈리아에 있는 베니스 아시죠? 그래서 베니스를 모방을 하는 호텔이 있다. 우리 마카오였나? 홍콩 마카오 거기에 이제 그런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방을 하는 호텔, 명사를 꾸미는 분사가 정답이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문장 구조가 조금 더 복잡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주어가 있으니까 뒤에 동사 자리 이거를 골라라 하는 식으로 나왔었는데 쭉쭉쭉 읽다 보면은 진짜 동사가 밑에 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사 문제가 아니었다. 얘를 꾸며주는 이제 분사, imitating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해석 문제 하나를 더 보자면 자, 이렇게 should be ing 해서 뭐뭐를 해야 할 거다. 이렇게 동사 해석 문제인데요. 여러분 일단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마케팅. 나 이번에 마케팅 부서에 취직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market이라는 어휘 자체가
동사로 쓰이고요. 홍보하다, 광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은근히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토익에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간의 습성상, 우리 많은 이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ABCD에서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왠지 걔가 정답일 것 같아. 그래서 괜히 그걸 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retain, 많이 쓰지는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어요. 보유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뜻을 알고 보니까 문장에서 어울리는 친구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Hackers Retail이라는 회사가 제품을 더 넓은 지역에서 홍보를 할 것이다 해가지고 마케팅이 오히려 정답인 문제였어요. 간단했지만 어휘를 몰랐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5일 해커스 토익 총평 파트 7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종로 해커스에서 토익 파트 7 그리고 RC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수빈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파트 7 총평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해커스 홈페이지에 되게 유용하고 다양한 무료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리고 시험 준비하실 때 이 자료들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시험 성적 올리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파트 7 총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난이도, 전반적인 난이도를 따졌을 때는 중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 그리고 단일 지문이 조금 많이 평이한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중 지문, 삼중 지문도 잘만 읽었으면 조금 많이 문제 그대로 나와 있고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 좀 잘 읽으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됐었고 그리고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 중에서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나쁘지 않았다. 난이도 평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동의어가 4문제나 나왔어요. 4문제 나와서 오늘 이거 동의어 문제도 꼼꼼하게 한번 같이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찹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고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죠.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정상이라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맨 위에 최고의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근데 이제 토익에서 문맥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딱히 토익에서 비즈니스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 피지컬한 위치를 나타내진 않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맥에서 많이 쓰이냐면 어떤 이제 회사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그쵸? 그리고 최고의 회사다 이런 맥락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탑 인터내셔널 컴퍼니라든지 뭐 탑 인터내셔널 뭐라든지 되게 잘 나가는 회사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 highest는 여러분 가장 높은이라는 우리 위치 얘기하는 거고 leading 해서 여러분 선두적인 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동의어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뭐 간단하죠 여러분? 그리고 maint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유지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런 동사를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맥락에서 유지하다라는 말이 쓰이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이냐면 기계나 자동차나 이런 건물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얘네들을 유지하다라는 그 맥락으로 자주 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에서 나오는 맥락은 이 정도의 맥락이 자주 나오고요. 자, 근데 또 다른 상황으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지하다라는 의미로 그대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떤 정보를 뭐 예를 들면 페이퍼를 썼는데 이 페이퍼에서 이런 점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점은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맥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어떤 거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맥락에서 preserve라는 동의어로 같이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aintain 어떤 맥락에서 유지하다라는 그 의미로 쓰인 건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의어 문제, 우리 파트 7에서의 동의어 문제는 항상 여러분 문맥이 중요하죠. 그래서 단어랑 단어만 보고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문장 속에서 동의어 문제 미리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항상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탑에 이어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just, 우리 굉장히 많이 보는 단어예요. 그래서 just 같은 경우는 근데 많이 보이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문맥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just의 이 다양한 의미를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정확히
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just right. 딱 그거야.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딱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뭐야? just right 이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동사 앞에서 이렇게 쓰였을 때는 I just arrived 이런 식으로 동사랑 같이 쓰였을 때는 just가 여러분 방금 막 뭔가를 한 의미로 방금 막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just가 우리가 그냥 뭐야? just call me. 그냥 전화해. 또는 뭐 just 뭐뭐 해서 이렇게 뭔가 명령어랑 같이 쓰일 때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당연히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just가 정확히 딱 꼭 이런 의미를 쓸 땐 여러분 exactly 또는 perfectly 이런 의미로 같이 동의어로 쓰일 수 있겠고 그리고 방금 막 뭐뭐 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최근이죠. 방금 막 뭐뭐 한 거라서 recently 또는 lately라는 이 단어들이랑 같이 이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해. 그냥 하라는 거는 여러분 뭐야? 간단하게 부담 갖지 말고 이거 그냥 simply 하게 나한테 전화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화하면 돼 라는 그냥의 의미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쉬운 단어들은 다양한 뜻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just가 쓰였을 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조금 파악을 하셔야지 알맞은 동의어를 고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동의어죠. 지금 just가 똑같은 스펠링으로 쓰였지만 이렇게 동의어를 고를 땐 다른 의미로 갈 수 있어서 여러분 각각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disturb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도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어요. disturb 여러분 무슨 뜻? 방해하다 라는 뜻으로 다양한 방해하다의 이제 어휘들이 있는데 이 정도 여러분 파악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interrupt, disrupt, trouble 이런 애들, 그 다음에 interfere with 이런 표현까지 여러분 덩어리로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얘네 다 무슨 뜻? 방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벤트가 방해된다거나 또는 수업이 방해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뭐 컨퍼런스나 회의나 이런 것들이 방해될 수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다 쓸 수 있는 방해되다 라는 방해하다 그렇죠. 방해하다 라는 동사들 여러분 다 이렇게 덩어리로 같이 정리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의어 문제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동의어 문제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의도파악 문제 제가 한번 이제 이 푸는 거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의도파악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라는 글의 유형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텍스트 메시지 체인 요거 푸는 방법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일단 텍스트 메시지 체인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누가 봐도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기 때문에 굳이 글의 유형은 확인을 안 하셔도 되고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야? 몇 명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은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물이 만약에 뭐 메이라는 친구라면 메이가 나올 때마다 저는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 있죠. 보통 2명이 나와서 이렇게 번갈아 가서 얘기할 때는 저는 그냥 한 명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3명부터 나온다 하시면 저는 이렇게 세모로 그 다음 친구를 표시해주고 이제 요 사이사이에 뭐야? 나머지 한 명이 이제 끼어 들어가는데 걔는 굳이 표시 안 해도 우리 세 명의 인물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3명부터는 좀 구분을 하셔야지 누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조금 정리가 되실 거예요. 너무 이름만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가시적으로 보기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몇 명 등장하는지부터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의도파악 문제 이제 얘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찾아두고 지문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미리 찾아두고 특히 이 의도파악 문제는 항상 찾아둘 때 여러분 일단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조차 감이 오지 않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의도파악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가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예 감이 오지 않는 그런 표현이나 문장은 따로 정리하셔서 잘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따로 정리해 주시고 많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이제 어려운 문장들이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게 나왔을 때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그때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 문맥이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특히 문장의 앞뒤 내용에 집중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앞에 여러분 힌트가 많이 나오고 그쵸? 왜냐면 얘가 이 말을 왜 했어? 라는 의도는 뭐야? 앞에서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요 근거가 보통 앞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장의 앞뒤를 집중하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앞 뒤만 읽으면 안 되겠죠? 문맥의 흐름까지 같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도파악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간단한 이런 보기들 문장들을 좀 봐볼게요. 자, 보면은 good point 하는 게 여러분 감이 딱 오죠? 좋은 포인트다, 좋은 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good point 이 정도 감은 오는 표현 여러분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쵸? 보다시피 not a chance라고 했을 때는 일단 감정은 어때요? 약간 부정적인 감이 오죠. 그쵸? 부정적인 감이 오는데 not a chance 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해석했을 때 어림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관용 표현 알아두시면 도움이 더 되겠죠. 그리고 there's nothing to it 이것도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별거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용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she could be very helpful 이라고 얘기할 때도 야, 그녀가 굉장히 helpful 도움을 줄 수 있어 라는 말을 또 여러분 이게 어떤 도움인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여러분 문맥을 같이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셔야지 정확하게 답변 고를 수 있겠죠. 보다시피 여러분 어려운 문장은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을 잘 잡고 가셔야 되는데 it's an easy fix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얘 뭐야? 그거 간단한 fix, 고치다 라는 뜻이죠. 간단한 수정이야 또는 간단한 고침이야. 이제 어떤 고침을 하는 건지 뭐가 이지하다는 건지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하나 볼게요. 나 지금 3시간 후에 있을 미팅 때문에 어떤 리포트 자료를 바로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B가 대답하죠. 야, 미스터 리한테 한번 부탁해봐. 그 사람이 바로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지금? 어떤 맥락이 중요해요?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 앞에 내용을 집중하셨어야 되는데 이 앞에 내용을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요구하는 게 지금 자료를 바로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얘가 요구하는 내용을 잘 이제 파악을 하셨어야 되죠. 이 문맥을. 그래서 여러분 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무슨 뜻? 바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보기를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나오는 이 전 사람이 이 앞에 A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어떤 부탁을 했는지를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즉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제시되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앞에 내용 잘 잡고 가셨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 문제를 이제 영어로 같이 이걸 풀어보면은 이것도 이제 해커스에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자, 아만다랑 로이스랑 아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아까 여기 앞에서 이 문제 봤었죠. There's nothing to it 이라고 했을 때 그거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별게 없는지 어떤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지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즉 여기서 There's nothing to it. 그게 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지 별게 없다는 건지 여러분 앞에 내용에 집중해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Okay, I've never actually opened a cafe before. 나 사실은 여러분 동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서부터가 다 동사죠. 그쵸? 그래서 나 한 번도 뭐야? 오픈해 본 적이 없어. 뭐를? 카페를 전에 한 번도 오픈해 본 적이 없어. Is that a complicated process? 라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이거 지금 뭐예요? 바로 물어보는 문장 나왔죠. 그거 혹시 복잡하니? 할 게 많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아만다가 얘기합니다. There's nothing to it. 이거 무슨 뜻이에요? 카페 오픈하는 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건 아무것도 없어. 뭐 별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카페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There's nothing to it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을 한번 골라보면은 이제 이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 A. A morning shift가 is usually very busy. 아침 여러분 shift 하면 교대 근무죠. 교대 근무가 보통 매우 바쁘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앞전에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제 뭐 3개만 발췌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 더 잘 보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 보기는 지워주시고 B. A cafe is usually empty before noon. 카페가 보통 뭐예요? empty니까 여러분 비어있다. 즉 바쁘지 않다. 비어있다. before는 12시 이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there's nothing to it 이라고 나오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단어만 보고 풀면 nothing이니까 뭔가 empty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C. A new type of coffee is easy to make. 새로운 type of coffee가 만들기 쉽다. 새로운
카페 메뉴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setup, 셋업하는 것이, 즉 이거 셋업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겠죠. 오픈하는 것이 very straightforward. 여러분 straightforward하다는 말은 simple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다, 아무것도 없다, 별거 없다라는 걸로 우리 정답 D 골라주셨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도 파악 문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몇 명 나오는지, 그리고 3명부터는 여러분 인물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의도 파악 문제가 나왔을 때는 미리 표시하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문제를 시험 전에 푸시다가 아예 감이 안 오는 그런 표현이 있다, 관용적인 표현이 있다 하시면 여러분 꼼꼼하게 정리 따로 해두시고 외워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문맥에서 쓰였는지 여러분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도 파악 문제 여기까지 해보고 저희 양식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양식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양식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조금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특히 양식 문제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양식, 어떤 양식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게 어떤 양식이 대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광고글이라면 상품에 대한 광고글이나 또는 뭐 이벤트에 대한 거, 할인에 대한 거 이런 정보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내가 구매한 영수증이나 또는 송장 이런 것들이라면 뭐 내가 얼마 냈는지,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언제까지 배송이 되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양식인지 먼저 확인을 했을 때 조금 예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식은 그냥 처음부터 딱 봤을 때 우리가 계속 글로 돼 있던 걸 읽다가 양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살짝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되게 시간 낭비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하나씩 다 읽어보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읽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걔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띄엄띄엄 내용을 담고 있어요. 되게 관련 없는 그런 내용을 하나씩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계속 읽게 되거든요. 여러분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보통 양식 문제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만 고르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우리 양식 문제는 제가 말했듯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왜? 읽을 게 많이 없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닌데 가끔이 아니라 문장에 이제 작은 부분에 이제 읽을 거리들이 나와요. 즉 몇 문장 정도 나오거든요. 문장이 좀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런 읽을 거리에서 여러분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양식은 이렇게 두 문제는 꼭 하나씩 나오겠구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고르는 문제 하나, 그리고 읽을 거리에서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문제 이렇게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양식 문제 이런 특징을 조금 알고 보시면 조금 더 마음이 준비된 채로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양식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양식 문제를 봤을 때 제목이 있으면 파트 7 제목은 무조건 읽고 가셔야 되겠죠. 제목에서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 보시면 Behavior Communication 쓰고 여러분 아래에 눈에 띄죠. 어떤 양식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Goal Setting Workshop, Participant Form이니까 이거 골 세팅하는 워크숍의 참가 양식이겠죠. 참가 양식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래에 어떤 정보가 원래 있었냐면 제가 여기 사이에 지금 칸이 모자라서 조금 빼놓긴 했는데 뭐 이 사람이 참가자 이름이라든지 또는 어떤 골이 있는지, 그쵸? 골이 뭔지, 그리고 뭐 이 골을 가르쳐주는 인스트럭터가 누군지, 날짜라든지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되게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정보들이 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정보들이 있구나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여러분 확인해야 될 거는 표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 steps, 단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단계들 옆에 뭐가 있어요? planned completion이니까 뭐예요? 계획된 completion, 완수 날짜, 그리고 achieved니까 여러분 실제로 달성한 날짜들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이거 지금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내가 원하는 정보만 가져가는 그런 표입니다. 이런 양식에서는 이런 거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뒤에 뭐예요? 읽을 만한 거. 여기는 조금 문장들이 같이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좀 읽을 거리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로 가시면 이런 문제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57번에 보면 우리가 봤죠. 스텝이 뭐냐? 이거 어디 나와 있었어요? 그쵸? 그 양식에 표에 나와 있었고 요 정보표에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스텝은 스텝인데 베리가 아직 완수하진, completed 하지 않은 스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양식으로 바로 가서 뭐예요? 볼 수 있어요. 아직 완수 안 했다는 거는 이 날짜가 없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ongoing, 지금 진행 중인 거. 3번, practice better communication skills with coworkers라는 보기 거의 그대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우리 한번 보기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A이 C 중에서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C에 뭐예요? practicing communication skills라고 거의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C 골라주시면 됩니다. 점수 잡는 hackers.